다음에 지역권입니다. 이 지역권은 전부 다 의성질에서만 나오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역권이 틀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루만 지역권 보시면 돼요. 하루만 보더라도 지역권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권이란 토지를 이용하기는 토지를 이용합니다. 왜 토지를 이용한다고? 토지 편익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X토지, Y토지 있고 갑 소유, 을 소유가 있는데 X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Y토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Y토지 지하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도랑을 파야 됩니다. 이 말은 나무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 지역권입니다. 이런 물이 지나갈 때 필요한 정도로만 사용하는 걸 용수지역권, 통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통행지역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토지를 이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어느 토지 효용성이 증가됩니까? X토지죠. 그래서 결국 뭘 위해서? X토지 편익을 위해서 Y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그게 뭐라고?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 편익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권이 필요한 요 토지를 뭐란다? 요역지, 지역권이 성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성역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게 지역권입니다. 그럼 내가 유명한 도자기공이다. 그러면 진흙을 채취하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반드시 토지 편익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게 인역권입니다. 인역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권에는 다른 거와는 달리 없는 게 독특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권은 존속기간이나 치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무한 할 수도 있고 3개월짜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유무상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역권자는 성역제를 사용하는데 이 성역제를 배타적으로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용수지역권이면 용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 지금 통행지역권이 설치되어 있는데 A라는 자가 나타나서 통행을 방해한다. 그럼 지역권자도 지역권 행사 방해받으니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성역지가 침탈됐다 해서 지역권을 나에게 성역지를 나에게 돌려달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왜냐?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조금 상세히 보면 요역지와 성역지는 반드시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반드시 이웃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요역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한필이 됩니다. 그러나 성역지는 한필일 수도 있고 한필 일부도 있습니다. 이거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이 된다. 그럼 물어봅니다. 한필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예? 한필 일부를 위한 이 말은 요역지 한필 일부를 위한 이 말 아닙니까? 안 되지. 그러면 그 말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한필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한필 일부 위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그거는 성역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필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한필 일부의 지역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꼭 토지 소유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 지역권은 꼭 토지 소유자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심지어 임차권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게 있습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권은 오로지 뭘 위해서 존재한다?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른 밑에 부종성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을 먼저 보세요. 지역권은 절대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거꾸로 요역지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1항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다른 소유권 이외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어디에 부종한다고?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합니다.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자, 물어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지역권 설정하면서 요역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지역권을 소멸시킨다. 특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거기 밑에 1항 봐봐요.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다는 그 약정이 한다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수반성 배제 특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근데 법조문을 읽을 있으니까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까? 그 법조문밖에 안 나오는데 뭘 벌써 틀리잖아, 그게. 지역권 부종성, 수반성 배제 특약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같이 갑니다. 그러나 배제 특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역권 의 내지 성절인데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역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하게 못하게 취득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나와서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은 쉽고 소멸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물어봅니다.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맞습니까? 맞죠? 손은 한 마리만 끌고 다녀도 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은 몇 인? 1인. 취득시효 중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일 밑에 95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문 296조를 봐봐요. 요역지가 수인 공유인 경우 1인이 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되어 있잖아요. 소멸시효 중단은 몇 인? 1인. 그렇지만 그 위에 바로 있는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시간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소멸시효는 1인, 취득시효는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울 때는 손은 한 마리만 끌고 다닌다. 그렇게 온다 그래서요. 소멸시효 중단은 1인.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지역권 보시면 되는데, 자, 저번에도 말했듯이 지역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는데 지역권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시효취득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시효취득한다. 불계속 비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계속되고 표현됐다는 말을 판례는 굉장히 좁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통행 지역권을 시효취득합니다. 갑이 지금 을, 병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통행 지역권도 없으면서 통행 지역권을 시효취득합니다. 그러면 통행을 20년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통행 지역권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속되고 뭐 해야 된다? 표현돼야 되죠. 그럼 통행 지역권은 어떻게 하면 계속되고 표현되느냐? 반드시 통로를 뭐 해야 된다? 개설해야 돼요. 반드시 통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20년간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지, 기존의 통로를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통로 개설하지 않은 상태로 20년간 왔다리 갔다리 해서 시효취득하면 여러분 골목길 한두 개 시효취득했겠냐고. 20년 다닌 골목길 많잖아. 안 됩니다.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게 1번 판례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20년간 통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시효취득했어요. 그럼 20년 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됩니까? 등기되겠죠. 그런데 등기 시효 완성될 당시는 갑이었는데 갑이 제3자 병에게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 병에게 지역권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유권하고 똑같아요. 시효기간 만료 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되면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2번, 3번 이야기입니다. 지역권 시효취득도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시효 완성 후 토지가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됐다면 양수인에게 내연을 주장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지역권입니다. 집에 가서 지역권 모르는 사람은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만 독특한 물건이라 했습니다. 303조 전세권은 반드시 뭘 지급해야 된다?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하니까 제가 무슨 물건이라 했죠? 용의물건이잖아. 그러나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고 경락대금에서 전세금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우선 면제 받는다는 것은 교환 가치를 지배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담보물건. 그래서 전세권은 무슨 성격도 있다? 담보물건성이 있습니다. 담보물건성이 있다는 것은 담보물건의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면 보험금에서도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물상대의성 인정합니다. 담보물건성이 있다는 겁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자 전세권의 경우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됩니다. 당사자 특약으로도 전세금을 지급하자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금전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했죠. 반드시 지급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게 없게 이게 작년에 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나왔습니까? 자, 전세금은 당연히 등기합니다. 등기된 액수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이 이런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도 가능하냐? 갑과을사의 건물 도급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도급계약했기 때문에 을이 공사비가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포기특약했어요. 그럼 공사비를 언제 받기로 했냐? 10월 1일 날 받기로 했어요. 건물이 완성되기는 5월 1일입니다. 그럴 때 10월 1일까지 공사비를 주지 않을 걸 대비해서 뭘 설정했냐? 이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도중에 경매가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전세권자가 우선 변제 받으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을이 전세권 설정할 때는 언제라고? 5월 1일입니다. 그럼 이때 이 전세권은 10월 1일 되기 전에 만일 공사비를 주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하죠? 왜 그러냐? 이건 지금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했다니까. 따라서 이 전세권은 지금 주된 목적이 뭡니까?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겁니다. 공사비를 받기 위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합니다. 이렇게 전세권의 주된 목적이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설정과 동시에 인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채권 담보, 원래 전세권은 용의물건인데 완전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 전세권은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판례가 말하기를 지금 당장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10월 1일 날 됐을 때 이 갑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전세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안 하게 합니다. 그러면 장차 전세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면 당장은 이런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유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장차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이 전세권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송이 붙었어요. 그럼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전세금 지급 안 했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 없다. 이때는 뭐로 가름했다는 겁니까? 공사비로 전세금을 가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효다 이렇게 나왔어요. 세 번째, 그런데 이 을이 전세권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지 않고 병명의로 전세권 등기한 겁니다. 그러면 담보물건은 피담보채권에 부족하는데 제3자 명의로 된 전세권 등기는 무효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판례가 말하기를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에 뭐가 있다? 합의가 있으면 누구 명의로?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하더라도 그 전세권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설정했다. 1번. 그리고 2번처럼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전세권 등기하는 것도 유효다.
다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합의가 있으면 저당권도 제3자 앞으로 할 수 있다 했죠. 다 제3자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세권도 이제 용의물건이니까 존속기간 봐야 되겠죠. 존속기간은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존속기간을 정하면 정한 대로 가겠죠. 그러나 몇 년 이상 정해서는 안 된다.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10년입니다. 최장기 10년입니다. 그럼 단기는 제한이 있게 없게?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 전세권에만 몇 년이 있다? 1년이라는 최단기 제한이 있습니다. 건물에만 있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건물 전세권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하던 최단기 제한도 건물에만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렇죠. 저렇게 나와야 됩니다.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도 어디만 있다? 건물에만 있습니다. 토지에는 없습니다. 자, 전세권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각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되면 6월이 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존속기간에 관한 겁니다.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자, 갱신입니다. 갱신은 합의해서 갱신하면 되겠죠. 그러면 합의 갱신하면 합의한 대로 따릅니다. 합의 갱신하더라도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년은 안 되겠죠. 그러면 합의는 186주에 한 물권 변동이니까 당연히 변경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갱신될 수 있다. 무슨 갱신? 법정갱신입니다. 이건 어디에만 있다고? 건물에만 있습니다. 어떨 때? 밑에 나와 있죠? 존속기간 밑에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결국 뭐로 간다? 똑같습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면 소멸합니다. 자, 법정갱신은 당사자 약정이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한 물권 변동이죠. 187조입니다. 변경 등기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한 5년 연속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정갱신은 187조 한 물권 변동이다. 5년 연속입니다. 매년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86조년, 7조년 나왔고 재작년에는 전세권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법정자 붙으면 몇 조라고? 187조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전세권이 성립됐으면 효력을 봐야 되겠죠. 효력이라는 게 다름 아닌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 토지의 전세권 설정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토지 이용권을 줘야 됩니다. 그게 304조, 305조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이용권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세요. 그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상권의 저당권,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건물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뭘 갖고 있다? 지상권. 그럼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토지 임차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항상 토지 이용권에 미쳐야 되는 겁니다. 미친다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 병은 전세권 존속기간 동안에 토지도 자기가 마치 지상권자, 임차권자인 양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만일 이 경우 변제가 되는데 을이 전세금을 변제해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럼 건물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합니까? 지상권, 임차권도 취득합니까? 지상권, 임차권도 취득하는 겁니다. 왜냐?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그럼 이때 경락인은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합니까? 등기할 필요 없습니까? 경매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304조입니다.
다음에 조금 다음 시간에 볼 저당권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그 건물 소유 목조라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 목조라는 지상권, 임차권에 미칩니다. 따라서 그 글씨의 전세권을 뭐로 바꾸면 된다? 저당권으로 바꾸면 똑같이 인정됩니다. 근데 전세권에는 법조문이 있고 저당권은 법조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요 지상권, 임차권은 무슨 목적이 된다? 전세권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권리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함부로 소멸시키면 돼, 안 돼? 그래서 이항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지금 방금 뭐가 있었던 겁니까? 토지를 이용할 이용권이 있었죠? 없을 때는 강제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305조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다. 여기에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토지를 이용할 권한 당연히 있죠? 건물 소유자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지상권은 무슨 지상권이에요, 지금?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고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다니까. 그냥 무조건 뭐 글씨는 보이는데 눈에는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지금 지상권 하니까 뭐 토지에 뭘 가지나? 지상권 무슨 지상권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어이? 희한한 일이요.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된 다음에 토지를 다른 사람이 양도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양도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럼 이거 조금 전에 봤던 글씨하고 똑같잖아.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이다가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뭘 가진다? 지상권을 가진다고. 지상권 가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합의할 필요 없이 가진다고 법에 정해졌다고. 이 법이 우리 민법 305조라 이 말입니다. 이게 305조 법정상권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이때 법정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동그라미 칠 거는 전세권 설정자밖에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 건물에는 이제 토지의 지상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전세권의 효력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치겠죠. 이런 겁니다. 반드시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305조 법정상권입니다. 다음에 물권적 청권 상린관계 준용될 것이고 전세금 정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감 청구할 때 정액은 제한이 있죠.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이내는 정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당연히 처분의 자유가 있게 없게 있습니다. 전세권자도 설정자 뭐 없이 동의 없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담보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그 기간 동안 전전세할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임대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정인으로서 금지특약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게 지상권하고 다른다 했죠? 처분 금지특약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마찬가지로 설정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자유는 자유롭게 가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상권 양도를 보는데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뭘 보느냐면 저당권을 봅니다. 여러분,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이 있다는 것은 피담보채권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피담보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주된 권리입니까? 피담보채권이 주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정합니다.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함께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부 양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둘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게 없게. 저당권은 을이 가지고 채권은 비가 가지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보물권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도 담보물권 승인이 없어요. 있으니까 전세권도 뭐와 분리해서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세권을 봅니다. 갑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전세권도 담보물권성이 있다 했죠. 뭘 담보합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뭐. 이게 피담보채권 아닙니까? 근데 전세금이 3억이다. 이 3억을 받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양자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똑같습니다. 원칙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분리 양도 안 됩니다. 분리 양도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먼저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외적으로 분리 양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 됐다? 만료되거나 합의 해지 등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속기간 만료만 나오니까 만일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 됐다? 만료됐습니다. 만료되더라도 전세권 확보와 전세금 반환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것은 관계 있어 없어요? 이렇게 양도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뭐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수인은 뭐만 받는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습니다. 뭐는 안 받고? 그러면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 병은 뭐만 받는다고? 전세권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단순한 뭐만 받는다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받으니까 우선 면제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 채권만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드디어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됐다. 근데 평소에 을에게 돈을 빌려준 병이 이 을이 받고들 전세금을 나한테 양도해달라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단순한 채권만 양수받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워낙 자주 나오니까 기억이 돼요. 존속기간 만료 등의 경우에는 전세권 없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왜 나옵니까? 이 경우 채권 처분에 따르지 않는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되어 있죠. 여기서 담보물권은 전세권을 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존속기간 중에는 될까 안 될까요? 존속기간 중에는 절대로 분리 양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장래 발생될 전세금 채권은 양도할 수 있게 없게? 장래 채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전세금이 지금 3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병인데 을에게 돈을 3억 빌려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채권자입니다. 전세권자가 뭐라고? 채무자입니다. 근데 채무자는 지금 뭘 하나 갖고 있다?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무자는 누굽니까? 갑이 채무자입니까? 이런 걸 제3채무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전세권을 받는 전세금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채권자고 전세금 반환의 입장에서는 설정자가 채무자 아닙니까? 그럴 때 요 병은 을이 갖고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나한테 양도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나한테 양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양도할 수 있냐? 그럼 요것만 양도하면 전세권도 함께 양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것만 양도할 수 있느냐? 있어요. 언제 되느냐? 이 병이 을을 길을 잡고 갑에게 갑니다. 아저씨,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신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 그 장래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발생하는 채권을 내가 미리 양도받는다는 겁니다. 장래 채권을 양도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는 누구한테 주지 말고 을에게 주지 말고 제게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만일 오케이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장래 채권을 양도하는데 오케이 3억 양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만일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을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전세금에서 공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가야 되겠죠. 근데 벌써 채권이 양도됐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니까. 그럴 때는 갑이 그러죠. 야, 이 사람아,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전세금이 얼마 남아있지 모르지 않느냐? 돌아서 확정 양도할 수 없다. 그럼 을이 병이 그러겠죠.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얼마의 전세금 반환 채권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남아있다는 조건하에서 그 남아있는 걸 정해 두십시오.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장래 무슨 부? 조건부입니다. 존속기간 중에는 확정 양도는 안 되고 장래 그 전세금이 발생한다는 조건하에서 장래 조건부 채권은 양도할 수 있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양도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만 양수받았다고? 채권만 양수받은 겁니다. 전세권 없이 당장 양수받는 게 아니고 장래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전세금이 남아있다는 조건 하에서 장래 채권을 양수받는 겁니다. 이렇게 양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미리 양수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안 덤비겠죠. 자, 요건데 우리 시험에보다는 다른 시험에 워낙 잘 출제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답으로 출제는 안 됐어요. 요것도 언급은 됐어요. 답으로 출제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언제든지 답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기억해야 돼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뭐만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봅니다. 이왕한 거 여기 봅니다. 갑의 건물의 을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어요. 전세금이 3억입니다. 요 전세금을 보고 요 전세금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요때 저당권의 목적물은 건물입니까? 전세권입니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물입니다. 그럼 나중에 돈 안 주면 요 저당권자는 전세권자를 격리 신청하면 됩니다. 경락대금에 우선 변제 받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저당권 실행되기 전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돼 버렸어요. 이렇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만료됐어.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에? 우리가 물권법 첫날할 때 용의물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수동기 없이 소멸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되면 뭐는 소멸한다? 전세권의 사용수익권, 용익적 물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저당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인데 전세권이 소멸되니까 더 이상 저당권에 대해서는 요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실행한다는 건 전세권을 격리 신청해야 되는데 존속기간 만료되는데 전세권을 어떻게 격리 신청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더 이상 저당권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 이제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이 경우 갑은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반환한다? 전세금이 압류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반환합니다. 절대로 저당권자에게 반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환해버리면 인마이 포켓에서 도망가버리겠죠. 그럼 저당권자는 쪽박 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 저당권의 목적물이 뭡니까? 전세권이죠. 그 전세권이 지금 뭐 됐다? 소멸됐어. 근데 소멸되는 대가로 지금 소유자가 뭘 받는다? 금전을 받죠. 저당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는 대가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물건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뭐 하면 된다? 물상대여하면 됩니다. 그럼 물상대여하기 위해서는 어리 수령하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압류 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여성을 행사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그 전세금 수령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상대여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어려운 말들 나와 있죠. 저당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뭘 받거나 주신명령이 나가면 전부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채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주신명령을 받거나 전부명령을 받는 겁니다. 주신명령, 전부명령이 궁금한 사람은 10월달 용회설 날을 보면 됩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기 싫고 귀찮다. 안 하면 돼. 왜냐?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써놓은 것이 불과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전세권이 소멸되면 존속기간을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요 전세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이것만 나왔어. 그것도 답으로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문항으로 나왔다고.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는 전세금에 대해서 무슨 대의 하면 된다? 물상대의로서 자유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전세권 양도되는 경우. 이거 물어봐서 틀리면 죽일 겨. 점심밥이 뭐고 없다. 갑의 건물에 을에게 전세권이 설정됐어. 그래서 전세금이 3억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 팔았어.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병으로 됐어. 그래도 여전히 그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요?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사용 수익합니다. 드디어 기간이 만료됐어.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신소유자? 신소유자가 2억밖에 안 줍니다. 1억을 안 줍니다. 갑에게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신소유자가 전세금을 안 준다니까? 그럼 갑에게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봐봐라. 눈동자가 지진처럼 흔들린다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만들어도 멋있는 말이야. 여러분의 지식을 칼날 위의 지식이라고 해요.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뭐라고? 어디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그 위에 타고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짝도를 타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식이 칼날 위의 지식이라니까. 내가 만든 말인데 딱 맞는 말 같아요. 조금 흔들어버리면 뭐라고? 뭐라? 특히 뭐가 그걸 쓸 때 반드시 이렇게 쓰면 뭐라고? 갑자기 뭐라 반드시가 들어가네. 이러면 문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 이런 말 들어가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헷갈립니다. 언제나 들어가더라도 뭐라고? 헷갈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 기하는 소거표가 있어 없어요? 특이하게도 소거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오냐면 목에 칼이더라도 없다. 이렇게 외워야 돼. 외가 없을 때는 뭐라고? 반드시 외가 없을 때는 확실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만 하면 뭐라고? 뭐나 특이한 게 뭐 특이하게 했는데 어떡하네? 특이하게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목에 칼이더라도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외워야 된다니까. 그게 돼 있잖아. 신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이 경우 구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더 이상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다니까. 오로지 신소유자만 부담합니다. 되겠습니까? 주택임대차 할 때도 그랬잖아. 입주 전입 신고 양수인이 임대인치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소멸한다니까. 다만 양도 사실 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면 그래야지 않았다. 그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냥 소멸한다니까. 신소유자만 부담합니다.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한다. 틀리면 죽일겨. 자, 다음에 마지막 전세권의 효력 중에서 전세권자는 사용 수익할 때 전세권자의 의무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해야 되고. 자, 물어봅니다.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해 줄 의무는 누가 부담합니까? 설정자다 나오고 전세권자 나오잖아. 죽일겨. 전세권은 이행의 문제를 안 남기는 거라니까. 따라서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 전세권자에게 있지. 전세권자. 아니 법조문에 전세권자가 한다고 나와 있다니까. 따라서 이 유지수선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필요비 아닙니까? 그래서 물건은 필요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모두 다 필요비는 없다고. 유지수선 의무를 누구한테 있다고?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지발 전세권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세권 소멸입니다. 첫 번째,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겠죠. 이럴 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가 소멸된다. 바로 소멸한다. 바로 소멸합니다. 187조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격은 소멸합니다. 다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담보물권성은 그대로 남아있게 안 남아있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용익물권적 성격은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그냥 아예 판례는 시험에 이렇게 놓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놓습니다. 맞다 그래야 돼요? 전세권 그러면 용익물권이니까 존속기간 만료되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전세권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 권리의 목적이 되면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이제 복잡한 게 나타납니다.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이 3억입니다. 드디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당연히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그것만 해야 됩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도 해줘야 됩니까? 말소 등기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갑은 뭘 주게?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하는 사람이 있게 없게? 무슨 관계다? 그렇습니다.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입니다. 밑에 보면 1항이 나와 있죠.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기 이행 의무는 동시행이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을이 목적물만 인도하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줘요. 여러분이 갑 같으면 전세금 주게 안 주게? 안 주죠. 안 주더라도 지연이자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이니까. 그 이항입니다. 자, 요 둘은 무슨 관계라고? 동시행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순순히 돈을 주면 좋은데 돈 안 주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는 전세권자에게도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경매를 신청하는데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 동시행 관계인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세권자에게도 분명히 무슨 신청권이 있다고? 경매 청구할 수 있죠? 하기 위해서는 설정자를 어디에 빠뜨려야 된다?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채공해서 설정자를 어디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비로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매 신청은 안 돼요.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는 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거 봅니다. 이걸 전전세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전전세권자에게도 경매 신청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전전세권도 소멸하고 둘 다 소멸해야 돼요. 그리고 둘 다 전세금을 지체할 때 반환을 지체하면 전전세권자에게도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원전세권, 전전세권 모두 지체하고 모두 종료되고 둘 다 반환을 지체할 때 전전세권자에게도 경매 신청권 있습니다. 경락대금에 우선 면제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대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둘 다 종료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되는 거. 갑의 건물이 있는데 1층과 2층이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 설정된 건물에 전세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들어왔어요. 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A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물어봅니다. 저당권은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있어 없어요? 또 지진처럼 흔들린다니까. 일물일건주 외에는 용의물건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무슨 건물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방 한 칸에 저당권 설정해서 어쩌라고? 돼, 안 돼? 자, 그럼 한 필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용의물건만 외라고? 그렇게 어렵냐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토지 일부에 되지. 다른 거는 일부가 안 된다니까. 그럼 한 필 일부에 소유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 지금 내가 세 분이나 이야기했잖아. 다 안 된다고. 뭐만 된다고? 용의물건만 일물건주의라니까. 용의물건만. 건물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락대금 나오겠죠? 그 경락대금에 대해서 전세권자는 저당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이겠죠? 그럴 때 건물 전부에 우선 면제 받을까요? 2층 부분만 우선 면제 받을까요? 응? 여러분 경매가 되면 경락대금 하나만 나오지 2층 얼마, 1층 얼마 이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면제는 당연히 뭐에 받는다고? 건물 전부에 받는다고. 그 지발 전부에 받아야 된다고. 1층 부분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문제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는데
설정자가 전세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건물 전부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에?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뭐만이 된다? 이 청부분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분할 등기해서 구분 건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구분 건물을 만든 다음 이 청부분만 경매 신청해야 된다. 그럼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었는데 방 한 칸에 들어왔어요. 방 한 칸은 독립성이 없죠?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분할 등기가 안 돼. 그럼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잖아. 그럴 때는 나머지 전부에 할 수 있게 없게.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안 된다고 오른쪽 나와 있잖아. 안 됩니다. 1번 판례.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우선 변제는 건물 전부에 받습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 전부에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늘 나오니까 늘 나오는 걸 잘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은 시험 문제를 잘 맞춰요.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 문제는 다 틀리고 어려운 문제를 잘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말해요. 그놈의 뼈대 확 떨어뜨리고 싶다니까요. 꼭 시험 문제는 나는 이런 걸 맞춘다니 이거는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다. 근데 집안 뼈 확 없애버리고 쉬운 거나 잘 맞추라고. 어려운 거 맞추지 말고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런 거 공부하지 말고 매년 나오는 거 공부하면 돼. 자, 여기까지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여러 개입니다. 다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드디어 전세권이 설정되면 어른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겠죠. 그럼 용도에 따라 사용할 때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을 탄다든지 마이크 시설 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드디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조금 전에 인도한다 했죠. 그냥 인도해야 됩니까? 원상회복을 해줘야 됩니까? 원상회복해 줘야 되니까 부속물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수거해야 돼요. 그리고 수거할 의무도 있지만 직권이가 수거할 뭐도 있다? 직권이가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속물은 수거해서 원상회복해서 명대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요 부속물이 하필 전세권 설정자, 여기서 누구다? 갑이죠. 갑의 뭘 얻었거나 동의 얻었거나 갑으로부터 뭐한 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는 아자씨 이걸 매수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그 유명한 부속물 매수 청구 아닙니까? 그럴 때는 형성권이니까 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반드시 매수 청구해야 됩니까? 수거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설정자가 갑의 입장에서는 벽걸이 큰이 교도로 있는 게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자네 그거 수거에 가지 말고 내게 팔고 가게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둘 다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는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에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 필요비는 청구 못하더라도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지상권, 전세권 모두 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를 청구 못하는 것이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담보물권입니다. 지금 벌써 세 문제가 지나갔습니다. 지상권에서 한 문제, 지역권에서 한 문제, 전세권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도 나옵니다. 이런 건 물건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물건은 할 게 별로 없다니까. 다음에 102페이지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인데 전세권도 담보물권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이야기고 존속기간 때는 용융권밖에 없습니다. 담보물권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저당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보물권은 다 뭘 위해서 존재한다 했죠? 피담보채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담보물권은 다 피담보채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모든 담보물건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걸 담보물건의 통일성 그럽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부종성이죠. 그래서 예컨대 갑의 부동산에 을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권이 있다는 건 담보할 채권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비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예컨대 3억을 빌려줬다. 그럼 이 경우 을은 저당권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어느 게 주된 권리라고 그랬죠? 비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건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담보물건은 비담보 채권에 부정합니다. 부정한다는 건 첫 번째, 비담보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성립상 부정성이에요. 비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건도 소멸합니다. 이걸 소멸상 부정성. 말소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187절 했잖아. 언제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비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 소멸되고, 비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가등기담보 소멸되고, 비담보 채권 소멸되면 양도담보도 소멸됩니다.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됩니다. 부정성 때문에 소멸하는 거예요. 다음에 비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건도 함께 이전됩니다. 이걸 여러분 책에는 뭐라 되어 있다? 수반성 돼 있어요. 이걸 부수성 이렇게 말합니다. 요 부종성이 완화된 게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근저당 할 때 왜 완화된지 봅니다. 자, 근자 붙은 거는 부종성이 뭐 됐다? 완화됐다. 잘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다? 물상대의죠. 물상대의가 되는 게 저당권밖에 없으니까 저당권을 보면 됩니다.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지배하는데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거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경매합니다. 그럼 경락대금 나오게 안 나오게? 나옵니다. 나온과 동시에 저당권 어떻게 된다?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락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후순위익을 내다가 기차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게 저당권입니다. 경락대금이 교환가치죠. 거기에 올라탄다 이 말입니다. 건물 이 토지에는 더 이상 저당권 실행 못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뭐 됐다? 수용됐어요. 수용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모든 물건의 공통된 소멸사유가 공용징수 아닙니까? 소멸되는데 보상 수용 대신 대가를 뭘 한다고? 보상금 나와. 이 말은 지금 이 토지가 처분됨으로써 하는 교환가치 아닙니까? 이거는 경락대금하고 똑같아요. 그 교환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저당권이니까 요 보상금에 대해서도 뭘 받아갈 수 있다? 우선 면제 받습니다. 화재가 났다. 화재로 소실됐으면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근데 소멸된 대가를 뭘 받는다? 보험금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교환가치니까 보험금에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당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되는 대가로 받게 되는 금전 기타 물건 이외에 종전 담보물건의 효력이 미치는 걸 물상대의 그렇게 합니다. 물건 대신 받게 되는 보상금 등에 미치는 겁니다. 왜 이걸 인정해 준다? 저당권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럼 만일 여러분 저당권자에게 근데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물상대의 인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돈은 다른 채권자하고 동등하게 나눌 것 같으면 물상대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물상대의가 된다는 것은 그 담보권자에게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인정해 주게 안 해주게? 그래서 뭐는 없다고? 유치권은 아니 됩니다.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매매대금이나 보증금, 차임 이런 데는 물상대의성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보세요. 갑의 토지, 건물이나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이게 지금 예컨대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었습니다. 매매됐다 해서 저당권이 소멸됩니까? 지금 수용 화재로 소실되면 저당권은 이건 소멸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매매되더라도 소멸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변제가 됐을 때 갑이 변제하지 않으면 현재 그 소지하는 사람 무가 갖고 있던 부동산에 여전히 저당권 실행할 수 있어 없어요? 담보물건은
설정 당시 소유자가 누군지 관계없이 현재 소유하는 자에게 담보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추급력이 있다 그래요. 추적해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추급력이 있다는 아직까지 저당권이 소멸돼서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나중에 경미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매대금 등에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행위는. 자, 그런데 토지가 수용당하면 보상금은 저당권자에게 지급합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합니까? 그럼 소유자가 수령해버리면 땡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갖고 있는 일반 재산과 수용 보상금 등 물상대해야 할 금액은 서로 분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을이 우선 면제받는 금액은 뭐만 받는다? 이 보상금에만 우선 면제받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일반 재산은 우선 면제권이 없잖아요. 근데 일반 재산과 보상금이 함께 동일하게 계속되어 보면 보상금이라는 특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은 혼동이 되지 않게 해줘야 돼요. 혼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계속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령하기 전에 미리 뭐라고? 압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압류는 반드시 해당 저당권자가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분리 특정시켜주는 게 목적이 되니까.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시험에 늘 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 압류해야 된다.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압류하든 무방합니다. 자, 이게 물상대인데 이제 판례 하나 볼 게 있죠. 자, 물상대의성 의의 3번을 보십시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공용증서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 협의 취득은 그냥 사경제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냥 매매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협의 취득되더라도 그 토지 위에 있던 저당권이 소멸되게 안 되게? 안 되니까 당연히 나중에 추급력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협의 수용된 경우에는 그 협의 수용됐을 때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이게 2회 연속 나온 겁니다. 연속이 아니구나. 작년 나오고 3년 전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협의 취득은 우리가 말하는 보상금하고는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에 이 을이 물상대의성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상금을 누가 할 것게? 압류 안 했으니까 갑이 수령했겠죠? 그러면 갑에게 평소에 돈을 빌려던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던 저당권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땡입니다. 아니 됩니다. 오른쪽 1번입니다. 우선 변제권, 물상대의성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이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봅니다. 심화학습입니다. 갑이 채무자입니다.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갑 소유가 아니고 병소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건물 소유자지만 저당권자도 아니다. 채무자도 아니다. 채무자는 갑이라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물상보증이라 그럽니다. 참가 1월 달에 할 걸 이제 합니다. 이런 사람 물상보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토지가 수용당했어요. 수용당했는데 을이 압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상대의성을 행사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뭐 했다? 수령했어요. 그럼 이제 저당권은 소멸돼서 안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병은 이제는 더 이상 책임을 안 집니다. 왜냐하면 물상보증이니까. 근데 보험금도 뭐 했다고? 수용됐으니까 보상금도 수령했어요. 병이 야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원래는 보상금에 누가 가져가야 되는데 물상대의성을 안 했잖아요. 미리 수령하기 전에 압류된다 안 했습니다. 물상대의성을 행사 못한 거죠. 그럴 때 이 을이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을 건데 당신이 받았지 않느냐?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할 수 있게 없게. 예? 아까 안 된다고 했죠? 이번에 되니까 하겠지. 응? 눈치가 좀 있으라. 눈치. 공부를 못하면 뭐가 있으라고? 눈치가 좀 있으라. 집에 들어가나 나오나 늘 눈치 없는 사람밖에 없다.
죽는다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선 면제권 없고 뭐라고?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보상금은 원래 누가 받아가야 됩니까? 을이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됩니다. 그게 2번 판례입니다. 조금 전에는 다른 채권자가 수령했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채권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압류하기 전에 저당 목적물 소유자가 인도청구권에 기해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1번과 2번의 판례가 다릅니다. 1번과 2번 판례가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유치권 봅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